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가 발생하기 쉬운 부부의 조건에 대해 다룹니다. 외도 관련 부부 상담해보면 내담자로 온 부부에게 외도가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경우를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동안 외도가 벌어지지 않은 것이 더 신기할 정도라는 것이죠. 저의 서론에 대해 어떤 분은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 지금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부부의 관계적 문제는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족의 관계적 문제가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과 동일하죠. 부부는 살아가며 많은 문제와 직면합니다. 다만 문제 해결에 대한 비법이 있다면 문제는 문제화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문제 해결에 대한 비법이 없을 경우 문제는 누적되기도 하지만 예상 밖 방법으로 변질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가정폭력, 이혼위기, 외도 발생 등이죠. 특히 외도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도 행위가 어쩔 수 없다거나 외도 행위의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 외도가 벌어졌다면 외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도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외도가 벌어지는 부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의사소통이 좋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의 시간이 적거나 의사소통을 시도하더라도 피상적입니다. 첫째, 각자가 가진 스트레스를 표현해도 수용하거나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경청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 공격적 태도를 보이면서 의사소통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표현을 억압합니다. 이런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둘째, 정서적 대화를 회피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삶에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할 경우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정서적 대화를 할 줄 모르거나 정서적 대화와 거리두기를 하죠. 특히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정서적 대화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미숙한 대처를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부에게 외도는 쉽게 찾아오죠. 셋째, 의사소통 태도에 문제가 있는 부부도 있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태도라든지 상대방의 말에 말머리를 돌리거나 말허리를 자르거나 말꼬리를 잡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말의 행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결국 의사소통은 점점 사라지고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죠. 아, 저 사람은 피곤한 사람. 아, 저 사람은 무심한 사람. 아, 저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위기가 생깁니다. 그중 가장 최악의 상황은 외도죠. 외도하는 사람들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관계없이 고독감, 외로움, 쓸쓸함, 우울감이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이 약하며 자신의 속내를 들어줄 상대를 찾습니다. 술집에서 외도 상간자를 만나는 경우도 술 때문이라기보다는 술을 마시며 속내를 들어주는 것이 좋아 만남의 빈도가 많아지고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다 보면 성적 외도까지 발전하여 외도가 진행되는 경우를 자주 보죠. 외도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부적절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그 출발점은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외도가 발생하고 외도가 발각되면 부부의 의사소통은 더 최악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평소 의사소통이 안 좋은데 외도까지 발생하고 발각되면 그나마 있었던 의사소통은 더 나빠지죠. 이에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혹 이혼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외도 및 불행한 삶을 이어가죠. 따라서 부부 사이에 외도가 발생했다면 그동안 삶을 반추하며 분석하고 성찰하며 통찰해 보아야 합니다. 외도의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판단을 넘어 그동안 부부의 삶을 돌아보고
장점 단점과 강점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저 옳고 그름에 빠져서 삼척동자가 다 아는 가치 판단을 매일 반복하며 외도의 늪에서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도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은 깊어지고 부부관계는 악화하며 외도의 재발 위험은 더 강해지죠. 그리고 나오는 말인 한 번도 외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외도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죠.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주장에 묶여 있게 되면 외도 직면 후 부부관계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에 마지못해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죠. 부부의 삶은 불행해지지만 그 영향력은 자녀에게 전이됩니다. 부모의 불행한 삶을 바라보며 자녀들의 삶에도 불행감이 찾아오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익숙함으로 자녀 세대에서 외도가 재발하기도 합니다. 대물림 되는 것이죠. 외도는 사리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도 직면 후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추가적 외도를 예방하며 부부관계를 외도 이전보다 업그레이드 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외도 이전 삶에서 부부의 의사소통이 비효과적이었다면 이를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의사소통도 배우고 익히며 삶에 적용해야 하죠.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많은 것,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고 말이 많아도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할 말만 강의하듯이 설교하듯이 하는 사람은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의사소통은 주고받은 과정과 함께 그 속에서 공감, 경청, 이해, 분별 등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표현이나 반대로 침묵 혹은 엉뚱한 반응을 하거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행위 등은 겉으로 보기에 활발한 의사소통 같지만 정작 관계를 허물고 외도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외도 직면 후에도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유지한다면 한 번의 외도는 두 번의 외도로 이어지고 결국 부부관계는 파국을 향해 갑니다. 비록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는 이혼한 것과 동일한 심리적 관계 혹은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죠. 이를 정서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한 공간에 있을 뿐 마음과 정서는 이미 이혼 상태이죠. 오늘은 외도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부의 조건, 부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